내가 조금 뭐 헤어진 연인이 됐든 인과관계가 됐든 직장에서 조금 불화가 있든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때 어떻게 보면 다시 이거를 조금 유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조금 득이 더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화명신당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도 얼굴이 좀 밝네요, 선생님. 밝아야죠. 네, 오랜만에 저번 유튜브 저희 촬영했었잖아요. 네. 네, 좀 오랜만에 하니까 좀 어떤가요? 어... 열심히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거를 좀 준비를 좀 해주셨을까요? 하반기 띠별 운세를 조금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번에도 선생님께서 이제 띠별로 한번 띠를 좀 알려주셨는데요. 네네. 오늘 또 그럼 어떤 띠 한번 알아볼까요? 오늘은 쥐띠 한번 갈까요? 쥐띠요. 네네. 좋습니다. 오늘 쥐띠 분들의 이제 하반기 운기잖아요, 선생님. 네네. 그 전에 그러면은 이 쥐띠 분들만의 좀 특징이라고 할 게 좀 있을까요? 쥐띠 분들은요, 우리가 자기 중심적이기는 하지만 마음이 너무 여리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걸 알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의 힘이 열심히 노력하는 뭐 성향띠? 뭐 이런 식으로 봐야지. 근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 답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쉽사리 딱 끊어내지 못한다? 아니면은 쳐내지 못한다? 그래서 계속 끌고 가다가 내가 지쳐 떨어지는 상황? 성향과 특징이 거의 맞물려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답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어내지 못한다? 그것 때문에 계속 그걸 끌고 가다가 내가 더 고통 속에 힘들다? 근데 알면서도 계속 끌고 간다? 이게 막 계속 이게 반복적인 생활 패턴과 일적인 부분, 우리가 일을 하는 그 부분도 계속 연속의 연타를 친다라고 볼 수 있지. 그럼 자기한테 안 맞는 걸 알면서도 쉽게 놓지 못한다. 그리고 끊어내지 못하고 이거를 마무리를 져야 되고 결론을 봐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그걸 쉽사리 놓지 못하고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근데 그 끌고 간다고 해서 이거를 꼭 지고 있는 힘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아닌 거를 알면서 계속 골파기만 하고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옆에서 보기 조금 안타깝다. 좀 놨으면 좋겠는 거야. 마음 편히, 왜냐면 보이는 답이니까 놓으면은 편한데 이걸 놓지 못하고 계속 아둥바둥 그냥 나 혼자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놓으면 되잖아. 답은 나와 있는데 왜 그래라고 하면 본인 스스로가 못 놓는 상황. 이거는 지는 힘하고는 정말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본인이 아둥바둥해. 그런데도 끝까지 계속 끌고 가. 근데 계속 아둥바둥해.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안타깝지, 그런 상황이. 그럼 그게 인간관계나 약간 연인 사이에서도 그런 게 좀 나타나요? 연인 사이는 100%. 100%. 그리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는 이런 부분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나마 조금 일적으로는 조금 덜 하다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이 사람과의 인연줄에 있어서는 너무 심각해. 본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고 나와 있는 답에서도 본인이 쉽사리 놓지 못하고 계속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끌고 간다는 표현을 하면서 계속 아둥바둥하면서 계속 그 상황을 반복하고 있거든. 옆에서 보면 조금 안타깝지. 뭔가를 쉽게 딱 결단 내는 게 힘들. 되게 힘들어. 정말 정말 힘들어해.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 GT 분들을 딱 봤을 때 이분들은 다른 띠에 비교해서 좀 살아온 삶이 좀 많이 고됐나요? 아니면 좀 그래도 평탄한 삶을 좀 살았나요? 평탄하기보다는 이건 고됐다고 봐야 돼. 그래도 우리가 이제 초년 이제 어렸을 때 10대, 20대를 보면 열정도 좋고 자존감이나 자신감도 되게 높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꼭 해야지만이 되는 이 성취감, 그리고 했을 때 그 성취감, 만족도도 되게 높은 성향이거든. 근데 이게 20대에서 30대로 가고 30대에서 40대, 50대 넘어가면서 이게 아둥바둥이라는 표현이 제일 맞는 것 같아. 쥐띠한테는. 아둥바둥하면서 삶을 자꾸 이어가는 이런 삶의 연속이라고 할까? 그런 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 이분들은. 근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결론은 끝에 가서는 결국은 놓게 돼 있거든. 놓을 수밖에 없거든. 그리고 놓을 거야. 그래서 그 아둥바둥의 시간을 조금 단축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만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어차피 결국은 놓을 거거든.
그래서 조금 이 아둥바둥하는 삶의 이 연속된 이 시간을 계속 연장하지 말고 끊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인연줄로 인해서 그 부분이 제일 심각하고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런 부분은 근데 본인이 끊어내고 싶어도 쉽지 않은 경우가 좀 많을 것 너무 같아요. 많아. 근데 모든 사람은 다 똑같잖아. 내가 끊어내고 싶다고 해서 끊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서였을까? 그건 아니거든. 본인이 못 놓고 있으면서 본인이 아둥바둥 하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이래서요 저래서요 이 표현법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거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연을 끊었겠어. 이거는 뭐라고 했지? 그거에 대한 합리화가 되는 것 뿐이지, 합리화를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는 것 뿐이지, 나와 있는 답이다.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다. 본인만 그러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좋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올 해를 놓고 봤을 때 하반기 전에 이 지나온 상반기 때는 좀 어떻게 지나왔어요? 올해 을사년에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쏠려 있는 운들이 뒤로 밀리는 격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올해 아마 연초에 상반기 때 뭐 이제 운수를 보신 분들은 아주 기운이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러지? 왜 안 풀리지? 왜 미뤄지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결정적인 부분들, 결론 내는 부분들이 조금 더디게 뒤로 밀려지는 상황? 그래서 오히려 상반기 기운이 좋았던 분들이 하반기 쪽으로 뒤로 밀려가지고 밀려있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왜냐하면 상반기 기운을 쓰지 못해서 이 기운이 밀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반기 쪽으로 아예 다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상반기에 쓰지 못한 기운들을 하반기에 다 밀어놓고 있다, 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게 맞고,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운이 서서하게 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하반기에만 좋은 기운이고 상반기에만 좋은 기운이 아니라 상반기 기운이 뒤로 밀려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러면은 이 GT분들 딱 생각했을 때 어떤 운기가 좀 더 좋다고 아니면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올해 들어와 있는 상반기에 이제 이동의 문이나 인간관계의 모든 부분의 해결점이 뒤로 하반기로 밀리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 이동의 문과 인간관계의 문이 올해 생각했던, 연초에 생각했던 것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겠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됐어, 필요 없어 라고 결론 내리시기보다는 상반기 때 조금 틀어졌던 부분들이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이동의 문에 두세 문이 열리면서 그거를 선택하는 조건 하에 인과관계도 거기서 풀릴 거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들어서서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하면서 뭐 재물도 마찬가지지만 인과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한 번을 더 짚고 가고 뭐 다시 재정비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하반기 때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동과 인과관계의 문들이 다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반대로 이런 부분은 꼭 조심해야 되고 넘어간다. 이런 분이 있을까요? 이 GT는요, 을사년에는 크게 메인으로 치이는 경우는 없어요. 이제 GT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의 흐름에 뭐 폭 차이가, 갭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 흐름에 따라서 돈을 쓰나미를 타는 경우가 있고, 돈이 횡지수가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몸의 건강에 치이는 부분보다는 재물을 놓고 좋고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올해 오히려. 좋습니다. 그럼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크게 조심해야 될 부분은 딱히 없어요. 왜냐면은 다른 띠들에 비해서 몸이 많이 치이지는 않거든요. 치이시는 분들보다는 금전으로 이제 갭 차이를 내가지고 거기서 치이고 안 치고의 반반을 딱 놓고 보는 거지, 건강으로 치이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비율적으로 다른 띠에 비해서. 이게 약간 삼지가 끝나고 나서도 이게 더 괜찮은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있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올해 쥐띠를 보면 을사년에는 많이 건강으로 치이는 운은 많지 않아요. 오히려 금전으로 갭 차이에 좋고 나쁨의 딱 그 선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건강 쪽으로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다행입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이렇게 GT분들에 대해서 좀 종목마다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게 종합적인 거잖아요. 또 모든 나이대의 GT랑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근데 GT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미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을까? 무언가 답이 나와 있는 거에 있어서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서 해결 봐야 된다라는 그 마음은 되게 성격은 급해요. 하지만 결단력에 있어서 그 부분을 너무 질질 끄는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마 변화를 한 번씩 주기가 쉽지 않아요. 다른 띠들에 비해서 변화의 변동, 이거를 수를 놓고 재기도 쉽지 않고, 그걸 가지고 선택했을 때 빨리 나아가지도 못하고 선택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근데 올해는 이 하반기에 기운이 쏠려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인과관계가 어찌됐든 소통의 원활함과 다시 무언가 다시 재정비하면서 끊어졌던 인연도 다시 만나는 격이기 때문에 뭐 나는 조금 뭐라 그러지, 금전적인 부분이 아닌 이상은 올해 쥐띠들은 을사년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종합적으로 알아본 거기 때문에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좀 개개인별로 좀 상담을 이어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쥐띠 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른 띠들에 비해서 뒤로 이제 하반기에 몰려있는 이 기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인과관계가 틀어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들어오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뭐 헤어진 연인이 됐든 인과관계가 됐든 직장에서 조금 불화가 있든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 때 어떻게 보면 다시 이거를 조금 유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잘 이용하셔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조금 득이 더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네.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